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두통도 없고 어지럼증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뇌세포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60만 명 이상이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은 하루 평균 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들 중 대부분이 쓰러지기 전까지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마트에서, 시장에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 집 냉장고 안에 있을지도 모를 바로 그 과일 이야기입니다. 값싸고 흔하고 그래서 오히려 아무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 그런데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들이, 신경과 전문의들이, 그리고 수십 년간 치매 연구에 헌신한 학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뇌를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식품 중 하나라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흐릿해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아이의 이름이, 내 배우자의 얼굴이, 수십 년을 함께한 내 인생이 조각조각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지우개로 지워지듯이. 치매는 노인만의 병이 아닙니다. 요즘은 40대, 50대에 초기 치매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걸 조기 발병 치매라고 부르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병이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15년에서 20년 전부터 뇌 안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50살이라면 이미 30대 중반부터 뇌가 천천히 망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뇌경색은 또 어떻습니까?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다가, 밥을 먹다가,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한쪽 팔이 말을 안 듣고 말이 꼬이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뇌경색 생존자의 절반은 평생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말하기, 걷기, 기억하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어떤 사람은 90살에도 정정하고 머리가 맑은데 어떤 사람은 60도 되기 전에 기억을 잃어버릴까요?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이 질문이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의 핵심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약 1400g짜리 기관입니다. 무게로는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20%를 이 작은 기관이 혼자 씁니다. 그만큼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깎아서 공기 중에 놓아두면 갈색으로 변하죠. 그게 산화입니다. 쇠가 녹쓰는 것도 산화고요. 우리 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뇌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불안정한 분자가 생기는데 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마치 뇌가 안에서부터 녹슬어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손상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가 됩니다. 뇌경색이 됩니다. 파킨슨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산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으려면 레몬즙을 뿌리면 되죠. 레몬즙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항산화 물질을
가장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 과일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이름을 밝히기 전에 여러분이 왜 이 과일이 특별한지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녹아들 수 있으니까요. 뇌를 망가뜨리는 적은 산화 스트레스 하나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상처가 빨갛게 붓는 걸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게 급성 염증입니다. 그런데 뇌에서 일어나는 염증은 다릅니다. 조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뇌 속의 만성염증은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를 공격합니다.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어서 뇌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아무런 신호 없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세 번째 적은 혈관입니다. 뇌는 혈관의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뇌 안의 혈관을 모두 이어 붙이면 무려 6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지구를 15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 혈관들이 깨끗하고 유연해야 뇌에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치매이고 뇌경색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뇌를 지키려면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필요합니다. 둘째, 염증을 억제해야 합니다. 셋째,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과일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드디어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블루베리입니다. 예상하셨나요? 아니면 뜻밖이었나요?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는 건 알아도 뇌에 이렇게까지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건 모르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제대로 아는 분은 더더욱 드뭅니다. 블루베리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연구한 어떤 식품보다도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강력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영양과학 연구팀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2배 반 느렸습니다. 2배 반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70살의 뇌가 47살의 뇌처럼 기능한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주당 2컵 이상 먹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인지 노화가 최대 2년 반 느리게 진행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반. 그냥 블루베리를 먹는 것만으로 뇌가 2년 반 더 젊게 유지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의 첫 번째 비밀, 안토시아닌입니다. 블루베리를 반으로 쪼개보면 속까지 보랏빛이 진하게 배어있죠. 그 색깔의 정체가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은 혈액뇌 장벽, 즉 BBBBB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혈액뇌 장벽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아주 까다롭게 선별합니다. 마치 아주 엄격한 경비원이 지키는 문처럼요. 대부분의 물질은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뇌질환 치료약을 만드는 게 그토록 어려운 거죠. 그런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 장벽을 뚫고 직접 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뇌 안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산화된 뇌세포를 복구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성인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년간의 연구가 그 믿음을 뒤집었습니다.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깁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그 활동이 활발한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바로 이 신경세포 신생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가 스스로 재생하도록 돕는 과일. 그것이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두 번째 비밀, 프테로스틸벤입니다. 생소한 이름이죠. 프테로스틸벤은 레스베라트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화합물인데 레스베라트롤은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노화 방지 효과로 유명하죠. 그런데 프테로스틸벤은 레스베라트롤보다 생체 이용률이 더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고 더 효율적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프테로스틸벤은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죠.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뇌가 제대로 기능합니다. 프테로스틸벤은 이 미토콘드리아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입니다. 또한 프테로스틸벤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 안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죽이고 기억력을 파괴하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이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 집중하세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블루베리의 세 번째 비밀은 뇌혈관 보호 효과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는 주요 원인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각종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서 혈관 벽에 압력이 가해지고 결국 어느 순간 혈관이 터지거나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죠. 블루베리는 이 과정에 여러 방면으로 개입합니다. 첫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더 잘 달라붙습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이 산화를 막아서 혈관이 좁아지는 속도를 늦춥니다. 둘째,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걸 방지합니다. 혈소판이 너무 많이 뭉치면 혈전, 즉 피떡이 생깁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생성 위험을 낮춥니다. 셋째,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 벽의 가장 안쪽을 이루는 세포층인데 이 세포들이 건강해야 혈관이 유연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이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8주 동안 매일 먹은 그룹은 혈압이 평균 5에서 6mm 수은주만큼 낮아졌습니다. 혈압 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 의문이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좋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비싸잖아요.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하는 건가요?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가 있나요? 지금부터 이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에 대해서입니다. 연구자들이 권장하는 양은 하루에 한 컵, 약 150g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안토시아닌과 기타 유익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일주일에 3번에서 4번만 먹어도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 과일은 신선한 것보다 영양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수확 직후 최상의 상태에서 급속 냉동을 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훨씬 잘 보존됩니다. 반면 신선한 블루베리는 수확 후 유통 과정에서 며칠이 지나면서 영양소가 상당히 손실될 수 있습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영양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주저없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냥 먹어도 좋고, 요거트에 넣어 먹어도 좋고, 오트밀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스무디로 갈아 마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스로 만들어 마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마세요. 설탕이 들어가는 순간 효과가 반감되고 오히려 혈당을 올려서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블루베리가 치매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임상 연구 이야기입니다. 2016년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연구팀은 가벼운 인지 장애를 가진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매일 블루베리 분말을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위약, 즉 블루베리 성분이 없는 가짜 분말을 먹게 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몰랐습니다. 16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루베리 분말을 먹은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위약 그룹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 기능 검사에서 인지 처리 속도와 뇌의 활성화 패턴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루베리가 이미 시작된 인지 기능 저하를 역전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역전. 단순히 막는 게 아니라 역전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이 뇌 MRI상에서 백질의 손상이 덜하고 해마의 부피 감소가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가장 먼저 위축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해마의 노화를 블루베리가 늦추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블루베리는 원래 북미 원산이고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과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식품에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복분자, 오디, 아로니아, 포도. 특히 포도 껍질과 씨앗에는 안토시아닌과 프로안토시아니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오디, 즉 뽕나무 열매는 안토시아닌 함량에서 블루베리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뇌 건강에 대한 효과가 가장 잘 입증된 것은 단연 블루베리입니다. 수백 편의 논문이 블루베리의 신경 보호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베리류를 무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분자, 아로니아, 포도, 딸기. 이런 진한 색깔의 베리들은 모두 비슷한 계통의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블루베리와 함께 또는 대신해서 먹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제 뇌 건강을 위한 블루베리 활용법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 건강을 극대화하려면 블루베리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영양학에서는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블루베리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조합 첫 번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오메가3가 충분해야 뇌세포막이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여기에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뇌세포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오메가3와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각각을 단독으로 섭취한 그룹보다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궁합, 녹차와의 조합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이지시지,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는 그 자체로도 강력한 신경보호 성분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녹차의 이지CG를 함께 섭취하면 뇌 안의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크게 강화됩니다.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과 녹차 한 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감사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 궁합, 강황입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최근 알츠하이머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천연 물질 중 하나입니다. 커큐민은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분해하고 뇌 속의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큐민 단독으로는 흡수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성분들이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준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레를 먹을 때 후식으로 블루베리를 드셔보세요. 맛도 훌륭하고 뇌 건강 효과도 탁월합니다. 자, 잠시 쉬어가면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억력이 부쩍 떨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모님이, 배우자가, 혹은 여러분 자신이 요즘 자꾸 뭔가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블루베리 한 컵. 오늘 마트에 가시면 꼭 집어 드세요. 냉동이어도 됩니다. 수입산이어도 됩니다. 크기가 작아도 됩니다. 작은 것이 오히려 안토시아닌 함량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껍질에 주로 들어있기 때문에 크기 대비 껍질 면적이 더 큰 작은 블루베리가 오히려 영양 밀도가 더 높습니다. 이제 블루베리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블루베리는 뇌에서 BDNF, 즉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BDNF라는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그냥 뇌의 성장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DNF는 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기존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 즉 시냅스를 강화합니다. 학습과 기억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는데 우울증 환자는 BDNF 수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BDNF 수치는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감소가 인지 기능 저하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BDNF 수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블루베리를 섭취한 늙은 쥐들은 해마에서 BDNF 발현이 증가했고 미로 찾기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늙은 쥐의 뇌가 젊어진 거죠. 이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연구자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장내 미생물, 즉 장 마이크로바이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최근 과학이 밝혀낸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장과 뇌의 연결, 장마이너스 뇌축입니다. 여러분, 혹시 긴장하면 배가 아프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게 바로 장마이너스 뇌축이 작동하는 겁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장내 미생물이 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장내 좋은 균들이 생산하는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뇌에 도달해서 뇌 기능을 조절합니다. 반대로 나쁜 균들이 만드는 독소가 뇌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장내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블루베리를 먹으면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균이 증가하고 나쁜 균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선된 장 환경이 뇌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뇌 건강을 지킵니다.
장을 다스리면 뇌가 건강해진다. 블루베리는 이 원리를 실현하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요양병원에서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경증 치매 노인 환자들에게 매일 블루베리와 다른 항산화 식품들을 섭취하게 하고 가벼운 인지 훈련을 병행한 겁니다. 6개월 후 참여자들 중 30% 이상이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점수가 향상됐습니다. 치매는 낫지 않지만 진행 속도가 명확히 느려지고 일부는 약간의 회복까지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뇌가 싸워야 할 전쟁터를 바꿔주는 것, 즉 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그리고 음식이 그 환경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 전쟁터를 바꾸는 무기로 블루베리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제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드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보다는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 건강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둘째, 아침에 드세요. 공복이나 아침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또한 아침에 블루베리를 먹으면 하루 종일 뇌의 항산화 방어력이 높게 유지됩니다. 셋째, 다양한 방법으로 드세요. 매일 똑같이 먹으면 질릴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그냥 먹고, 화요일은 요거트에 섞고, 수요일은 오트밀에 얹고, 목요일은 스무디로 마시고, 금요일은 샐러드에 올리고, 이렇게 변화를 주면 지속하기 훨씬 쉽습니다. 넷째, 가열을 최소화하세요. 블루베리를 굽거나 오래 가열하면 열에 약한 일부 항산화 물질이 파괴됩니다. 생으로 먹거나 냉동 상태에서 바로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게 가장 영양소를 잘 보존합니다. 다섯째, 껍질까지 드세요. 당연한 말 같지만 주스로 드실 때 찌꺼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이미 늦었나? 이미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 가소성이란 뇌가 변화하고 적응하고 재구성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인지 기능이 이미 저하되기 시작한 경우에도 올바른 영양 공급과 자극을 통해 뇌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신시내티 대학교 연구에서도 이미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블루베리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조금 기울어진 뇌에게도 블루베리는 구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뇌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순간입니다. 이제 블루베리 외에도 뇌 건강을 위해 함께 알아야 할 식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가 뇌 건강의 왕이라면 그 옆에서 함께 뇌를 지키는 충신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충신,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는 모양부터 뇌를 닮아 있죠.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하루에 호두 4-5알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충신,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K와 엽산이 풍부해서 뇌내 혈전 형성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충신,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무게의 약 8%를 차지할 만큼 뇌의 핵심 구성 성분입니다. 뇌세포막의 유동성을 유지해서
신경신호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충신, 강황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커큐민의 신경보호 효과는 너무나 강력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알츠하이머 치료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도의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미국의 4분의 1 수준인 이유 중 하나로 강황을 매일 먹는 식문화가 지목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충신,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가지며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콜린이 풍부해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로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현저히 감소해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식품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반대로 뇌에 해로운 것들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블루베리를 열심히 먹어도 뇌를 망가뜨리는 것들을 함께 하고 있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니까요. 뇌의 최악의 적,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뇌에서 당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당독소는 뇌세포를 노화시키고 신경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현상은 뇌세포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두 번째 적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오래된 튀김 기름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뇌혈관을 막고 뇌신경세포의 세포막을 손상시킵니다. 여러 연구에서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들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적은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직접적인 신경 독소입니다. 뇌세포를 죽이고 뇌 조직을 위축시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알코올에 취약합니다. 과음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건 이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적은 수면 부족입니다. 음식은 아니지만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낮 동안 뇌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도 이때 제거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독성 물질이 뇌에 쌓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하루 식단을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뇌를 지키는 하루 식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침입니다. 오트밀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넣습니다. 거기에 호두 4알을 부숩니다. 시나몬을 살짝 뿌립니다. 시나몬에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혈당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 한 잔과 함께 드세요. 이 아침 식사 하나로 여러분의 뇌는 안토시아닌, 오메가3, 베타글루칸, 이지시직, 비타민 E, 폴리페놀을 한꺼번에 공급받습니다. 점심입니다. 연어 한 토막이나 고등어 한 토막. 여기에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곁들입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만든 것을 사용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도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저녁입니다. 채소가 풍부한 카레를 드세요. 강황이 들어간 카레는 최고의 뇌보호식품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통곡물밥이나 귀리밥을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정제된 흰 쌀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서 뇌에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간식입니다. 오후에 배가 고프다면 다크 초콜릿 2-3조각을 드세요.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에도 강력한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뇌혈류를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이 뇌를 지키는 하루 식단의 기본 틀입니다. 이제 이 방송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뇌를 지키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 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음식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뇌 건강을 제대로 지키려면 음식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이 뇌에 좋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는 실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산소 운동, 특히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는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BDNF 수치를 높입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해마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마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마이오카인이 혈액을 타고 뇌에 도달해서 신경 보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뇌가 더 건강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연결입니다. 외로움은 치매의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감정의 교류. 이 모든 자극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취미 모임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그것이 뇌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세 번째, 평생 학습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 자체가 뇌를 보호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신경 가소성을 높이고 인지 예비력을 키웁니다. 인지 예비력이 높다는 건 뇌가 어느 정도 손상을 입어도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은 뇌가 천천히 늙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블루베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맛있는 과일이 아니었죠. 뇌의 산화를 막고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보호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뇌보호식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블루베리만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결과를 결정합니다. 매일 무엇을 먹는지, 매일 얼마나 움직이는지, 매일 얼마나 자는지, 매일 얼마나 웃고 사람들과 연결되는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의 뇌를 결정합니다. 블루베리 한 컵은 그 작은 선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핸드폰을 들어서 마트 앱을 켜세요. 또는 장 보러 가실 때 블루베리를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3,000원, 4,000원 정도면 일주일치는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오트밀이나 요거트 위에 블루베리를 한 줌 올리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뇌를 위한 첫 번째 선물입니다. 30년 뒤에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미래를 위해 오늘 블루베리 한 컵을 드세요. 자,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치매와 뇌경색은 조용히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뇌를 망가뜨리는 3가지 적은 산화 스트레스, 만성 염증, 혈관 손상입니다.
블루베리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막는 가장 강력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해서 직접 뇌를 보호합니다. 프테로스틸벤은 뇌세포 미토콘드리아를 지키고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합니다. BDNF 생성을 높여서 뇌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서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하루 한 컵 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오메가3, 녹차, 강황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음식과 함께 운동, 수면, 사회적 연결, 평생 학습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이 가장 이른 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기억, 웃었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그리고 행복했던 기억. 그 소중한 보물창고를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그 보물을 지킵니다. 블루베리 한 컵이 그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맑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가 오늘도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